흔히 안면홍조로 알고 있는 로사세아 주사의 종류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흔히 안면홍조라고 알고 있는 질환인 주사 로사세아 장미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사세아라는 질환은 이름은 좀 생소하죠. 이 로사세아라는 질환은 안면홍조가 특징인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확실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낭충이나 열, 스트레스, 뜨거운 음식 등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우리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이 조절이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로사세아의 진단은 조금 어려워서 오진이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그럼 왜 진단이 어려운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기 로사세아의 경우 자각 증상이나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냥 홍조처럼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주사, 로사세아의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로사세아가 피부에 미약하게 있을 경우 로사세아의 염증 물질에 의한 2차적인 피부의 염증 반응이 함께 발생하게 되면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이 피부 표면에 심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습진성 질환에 속하는 접촉성이나 지루성 피부염처럼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피부과를 찾을 때에는 이 보이는 증상을 손쉽게 가라앉힐 목적으로 스테로이드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습진성 질환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는 피부염을 쉽게 호전시키긴 하지만 로사세아가 피부의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습진만 보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경우 초기에는 호전되다가 점차 로사세아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결국 피부염처럼 보이는 증상과 로사세아가 함께 있을 경우 피부염만 보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로사세아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환자에겐 불행한 거죠. 병을 고치려고 피부과 갔는데 진단이 틀린 것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점차 로사세아가 좋아지지 않고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로사세아, 주사에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4가지 임상형이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야 증상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홍반이 특징인 혈관 확장형입니다. 발병 초기에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이런 안면 홍조만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햇빛에 노출, 뜨거운 열, 너무 차가운 날씨, 사우나, 냉탕, 온탕 이런 것들, 그런 화학적인 자극, 화장품, 그리고 강한 감정의 고조나 열을 받는 상황, 술이나 뜨거운 혹은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에 의해서 더 강하게 안면 홍조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지속되면서 계속적으로 홍반과 함께 혈관 확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진행하게 되면 두 번째 A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A형은 구진형 로사세아, 구진형 주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름이나 물집형으로 이러한 시뻘건 얼굴이 진행되면서 염증과 구진과 고름 물집이 동반되게 됩니다. 얼굴의 중심부로부터 나타나게 되며 얼굴에 모공이 닭살처럼 도드라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형태는 유종형 주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흔히 딸기코 형태라고 하는데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형태입니다. 이 형은 중년 이후 우리나라 아버님들이 나이대 남성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코의 아랫부분이 불규칙하게 증식되면서 혹은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되는 형태로 모공도 넓어지고 피부 껍질이 두꺼워지는, 그래서 결국은 오렌지 껍질 같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눈에 생기는 안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검염이나 상공막염, 결막염, 홍채염, 각막염 등이 눈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안과에서 보게 되면 안주사라는 진단명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만성적인 주사가 진행됐을 경우에 생겨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면 홍조, 즉 주사, 로사세아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안면 홍조 주사에서 주의할 점은 자외선의 노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햇빛에 쨍쨍한 데 노출되게 되면 로사세아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가운 자극, 한댕 자국입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차가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더운 환경이나 사우나 이런 환경들도 좋지 않은 것이죠. 무엇보다 극단적인 이런 온도 변화가 혈관을 자꾸 수축과 이완을 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사우나 같은 엄청 뜨거운 곳에 있다가 냉탕을 가게 되는 것들도 온도 변화에 의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니까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이 푹 달아오르는 상열감 혹은 스트레스 같은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맥주나 이런 것들, 알코올 음료 같은 것들이 악화연이 되고 음주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같은 것들도 좋지 않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들도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보존제나 알코올이 포함된 화장품을 피해야 합니다. 스킨이나 토너에 알코올 함량이 높은 것들도 좋지 않습니다. 이 스킨케어 단계에서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스킨이나 토너는 생략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역시도 물리적인 차단제, 즉 백탁 현상이 생기는 하얗게 바르고 나면 뜨는 현상이 생기는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 자극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차단제를 사용해서 피부의 자극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안면 홍조들의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치료가 중요한 것이겠죠. 이러한 경우는 원인 물질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피하기 너무 힘들고 이미 생긴 안면 홍조가 그런 원인들을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증상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즉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있지만 그 유발 인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증상 자체가 호전되거나 혹은 원인이 사라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안면 홍조가 발생하는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자율신경의 과긴장 상태로 인한 안면 홍조 혹은 상열감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혹은 갱년기와 같은 호르몬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몸속의 장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상열감, 즉 얼굴로 열이 치솟는 열 대사 장애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혈관 자체의 염증에 의한 홍조가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긴장에 의한 경우라면 자율신경 실조 상태와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행동수정요법도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게 되겠죠. 혹자는 한약이 긴장을 풀어준다고 해서 꼭 그게 가능하냐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정신질환 자체를 치료할 때 있어서 한약이 신경정신과 질환에서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갱년기와 같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안면 홍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 간단합니다.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서 상열감의 상태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바꿔주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치료 영역인데요. 세 번째 유형은 지루성 부염에 대한 설명할 때 제가 자주 했던 내용인데 열대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열대사라고 하면 몸속의 장부간의 부조화로 인해서 열이 상체로 치솟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루 종일 열이 발생하거나 하루에 몇 시간씩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오게 되면 피부 자체에 열을 만들게 되면서 붉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만성화될 경우 피부염을 만들고 얼굴에 홍조를 만들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구진을 만들고 농포를 만들게 되고 급기야 혈관에 염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열대사 장애를 바로잡는 한약 치료와 침치료, 약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루성 부염과 로사세아가 서로 관련된 경우는 세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가장 진행이 된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표층에만 존재하던 피부염이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까지 침범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대사 장애로 인해서 안면 홍조에 의해서든 자가면역적인 문제로 인해서든 혈관에 염증을 만드는 상태가 되게 되면 로사세아가 심해질 경우 홍조형, 구진형을 거쳐서 유종형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구진형과 유종형 단계는 병이 생긴 위치가 혈관까지 퍼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염증이 진행시키는 것을 멈춰야 하고 아울러 혈관 자체의 염증 자체도 낮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약 치료와 약침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가장 까다로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치료를 통해서 혈관의 염증이 소실되는 사인을 보이면서 증상이 점차 소실되게 되면 치료가 잘 진행될 경우 정상적인 상태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이 확장된 경우는 혈관까지 침범하고 조직까지 변화된 경우이므로 조직이 완전하게 정상화되는
치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